안녕하세요. 투어닷컴 세계 비자 이슬기입니다. 세계정거장 투어닷컴은 해외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비자와 이민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이민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비자 이민 컨설턴트인 박종민 실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캐나다의 어떤 이민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BC주의 비숙련직 이민, 세미스킬드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BC주라고 하면은 이 캐나다 10개 주 중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를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캐나다 이민은 크게 연방 정부 이민과 주정부 이민 두 가지가 있고요. 주마다 각각 그 주에 맞는 주정부 이민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캐나다 주정부 이민 중에서 BC 주정부 사업 이민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 드렸는데 그때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캐나다 이민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캐나다는 크게 연방 정부 이민과 주정부 이민으로 나뉩니다. 먼저 연방 정부 이민은 다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첫 번째, 연방 전문 인력 이민이라고 합니다. 기술 이민 또는 독립 이민이라고 부르고 있죠. 두 번째, 경험 이민, CEC 이민이 있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1년 이상의 경력과 해당 직종에 맞는 영어 점수 오직 두 가지로만 자격을 편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직 기술 이민 FSTP라고 하는 이민이 있습니다. 요리사나 미용사, 용접工등 기능직 기술직 분야에 속한 사람들이 지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자격 기준을 갖추고 이민 신청을 하게 되면 되고요.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등록하여 이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게 되면 보통 매월 1 내지 2회 정도의 선발 기회를 갖게 되고요.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정부 이민인데 PNP라고 부릅니다. 캐나다의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에서 각각 해당 주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네, 오늘은 그럼 캐나다 이민 중에서 주정부 이민, 이 BC주 비숙련직 이민을 소개해 주신다라는 건데요. 어떤 이민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부 BC주 이민은 숙련직 이민, 비숙련직 이민, 그리고 유학 후 이민, 의료 이민, IT 이민, 사업 이민 등으로 크게 6가지로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숙련직 이민은 숙련직 이민에 비해서 경력이 짧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비숙련직 이민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비기술직, 즉 관련 직종에 9개월 이상의 풀타임 경력이 있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비숙련직 이민의 신청 조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관련 직종에서 9개월 이상 풀타임 경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워홀로 캐나다에 와서 식품 가공 공장에서 9개월을 일을 했다. 이런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될까요? 네, 오픈 워킹 퍼밋이 있는 비자, 워킹 할리데이, 그리고 졸업생 취업 비자, PGWP라고 부르죠. 가능하고요. 그런데 학생 비자로 와서 일하는 코앞 비자, 인턴십 비자라고 하죠. 네. 그 기간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캐나다 안에서 경력이 9개월 이상 되면 비숙련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셈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과거에는 선착순 이민제였는데 지금은 점수 경쟁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즉 높은 점수를 받아야 선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럼 BC주 이민인데 이 경력은 캐나다 내 어디든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각
주별로 그 주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배우자 오픈 퍼밋은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죠. 네, 9개월 이상의 경력 말고도 비숙련직 이민 신청에 또 다른 조건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고용주의 잡오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그 고용주의 사업체에서 사업체가 비주주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야 되고요. 근무 기한이 명시되지 않는 풀타임 잡오퍼의 계약 조건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잡오퍼에 명시된 급여가 응용직업군의 에버리지 웨이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 스폰서가 되는 고용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비수주에서 최소 2년간의 영업 실적이 있어야 하고요. 그레이트 밴쿠버 내에서 5명의 풀타임 직원 채용, 그리고 외곽 지역의 경우는 3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고용주의 그 회사가 경영 상태가 양호하고 고용법과 피품위생법, 이민법 등을 잘 준수하고 있어야 합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고용주의 조건도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고용주는 주정부 이민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셈이 되죠. 그리고 자격이 되는 고용주는 고용인이 이민 신청을 한 후에 영주권 승인이 날 때까지 스폰서인 고용주의 풀타임 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듣다 보니까 뭔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관련 분야 자격증이 있으면 좋은지, 없어도 되는지, 혹은 있으면은 더 유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숙련직의 경우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학력도 고졸 이상이면 되고요. 그렇군요. 캐나다 내에 있으면 그나마 자신을 고용해줄 고용주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에 있으면 또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매스컴이나 이제 신문, 온라인 사이트 등 그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고용주 정보는 직접 찾으실 수도 있고요. 이민 에이전시나 이제 이주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투어닷컴도 뭐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외에 또 중요한 조건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영어 성적의 최저 점수인 CLB4 이상을 맞아야 합니다. 캐나다 영주권은 그 점수 평가를 한다고 들었는데 비숙련 이민도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나이, 학력, 경력, 영어 점수, 급여 점수, 근무 지역 등의 점수 등을 따라서 200점 만점에 고득점 순위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어 성적 좋으면 전체 점수도 다 올라가는 형태인 걸까요? 그렇습니다. CLB4는 미니멈 점수이기 때문에 영어 성적이 높아지면 PMP 점수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죠. BC주 이민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 취업 이민의 다른 카테고리들 보면은 이 학력이나 뭐 정착자금 조건도 있던데 비숙련직 이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학력은 고졸 이상이면 자격이 되고요. 정착자금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3만 불 정도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 미국의 EBS의 취업 이민을 소개하면서 그 비숙련 근로자는 주로 닭공장, 또 청소회사, 단순 제조가공 업체 등에서 단순 반복적인 일을 주로 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캐나다 비시주 비숙련직 이민도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비숙련직 이민이 가능한 직업군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행업이나 숙박업, 호텔 같은 프론트 데스크 직원, 그다음에 관광이나 레크리에이션 가이드, 카지노 투어 여행 가이드, 카지노 직원, 식음료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시는 바텐더나 서버, 주방 보조, 키친헬퍼라고 하죠. 그리고 호텔 리조트에서 일하는 클리너, 청소부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호텔이나 리조트 등에서 직접 고용하는 기타 서비스직으로 세탁이나
기타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종도 해당이 되고요. 식품 가공, 음료 가공, 의류나 해산물 공장의 근로자도 해당이 됩니다. 오, 좀 느낌이 다르네요. 여기에 근데 호텔, 리조트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리조트는 레크레이션 활동과 관련이 된 숙박시설의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예를 들면 스키나 골프, 보트 타기, 낚시, 자전거 타기, 수영, 승마, 하이킹, 자연 기반의 투어 등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BC 비숙련 이민 신청 절차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BC 주정부의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세미스킬드 워커로 9개월간의 근무를 마치게 되면 작업표를 가지고 온라인 신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1차 온라인 심사를 통한 선발이 있고요. 네 번째, 1차 선발이 된 후에 본 서류를 제출합니다. 업로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본 서류를 기준으로 하여 2차 선발이 이루어지고요. 그 2차 선발을 주정부 노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노민지가 통과가 되면 연방정부의 서류위관을 하고 연방정부의 서류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이제 연방이민국의 최종 승인이 나면 신체 검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순서를 밟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 과정을 다 거쳐서 영주권 취득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대략 한 2년에서 3년 사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 꽤 길게 걸리네요. 대신에 이제 영어 점수로 영어 점수 등을 포함한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선착순 이민이 아니고 영주권이 개런티가 되지 않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 이민이 가능한 카테고리이죠. 네. 그럼 캐나다 BC주 비숙련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께 좀 당부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각 주마다 취업과 이민 지원자가 요즘 증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착순으로 영주권을 발급을 해주었는데요. 요즘은 온라인 시스템이 적착화가 되면서 상대평가에 의한 고득점자 순위로 이민 선발을 합니다. 즉 합격 점수에 들기 위해서 지역 점수, 외곽 지역이죠. 영어 점수, 경력 점수, 급여 여러 가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히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어닷컴 세계의 비자, 오늘은 캐나다 BC 주정부 이민 중 비숙련 이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투어닷컴에서는 다양한 비자 또 이민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영상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국이나 해외 거주를 위해서 비자가 필요하신 분과 또 비자를 스폰해 주실 분을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투어닷컴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어닷컴 세계의 비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